동양의 여러 철학 또는 세상을 보는 우주관, 세계관, 이게 음양오행으로 대별할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 몸의 건강에 그대로 똑같이 활용하고 있는 게 한의학에서 음양오행을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음양오행 이렇게 표현하죠. 네. 이게 그림자음이고 볕양이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인데 빛과 그림자는 항상 한 세트다. 이 얘기를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다. 항상 한 세트다. 빛이 있는데 그림자가 없는 물건을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눈에 적어도 보이고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둘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하나는 눈에 안 보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음양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다 음양이 하나로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움직이는 원리가 오행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이 이렇게 단일 행자잖아요. 이것이 우리 일주일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공간 배치까지 보면 이런 식으로 동양에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이렇게 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일주일이 음양오행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 이렇잖아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할게요. 일, 월이 음과 양입니다. 일이 해고요. 이게 달자를 쓰잖아요. 이게 음양이고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오행입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달력에 일주일도 저 정도 됐다는 말은 이 세상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본 거고요. 그게 우리 건강도 그대로 인체가 소우주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그대로 본따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제가 얘기를 시작했죠. 이 학번에 수하고 목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가 뭐에 비유한다고 그랬습니까? 식물의 일생에서 씨앗에 비유한다고 그랬죠. 씨앗. 이 씨앗을 닮은 씨앗의 에너지 파장하는 기능과 똑같이 연결되는 장부가 콩팥이고 또 방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의미는 뭔가 토대이고 근원이고 원기이고 또 휴식이고 저장이고 기억이고 응축이고 고요함이고 또 명상이고 성에너지고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생긴 것도 콩팥이 이렇게 콩처럼 팥처럼 생겼다 해서 콩팥이라고 했고 이게 씨앗이다 이렇게 했고 근데 제일 처음에 씨앗은 눈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랬고요. 안 보여야 씨앗의 기능을 다 한다. 흙을 덮어줘야 되듯이 그 다음이 씨앗 다음에 떡잎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간과 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간과 쓸개의 장부가 떡잎과 같이 생겨 있다. 간이 이렇게 쌍떡잎 식물처럼 생겼죠. 이렇게 바윗돌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쌍떡잎 식물 이렇게 부드럽고 열인데 대신 어떻게든지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에너지 파장을 닮은 게 간담이다. 그래서 계절로 따지면 이게 봄의 기운이다. 이랬고요. 이건 겨울의 기운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간은 한 70%가 손상이 돼도 제대로만 기능하면 다시 다 재생해서 꽉 차게 됩니다.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나요. 다시 말하면 봄의 소생 능력과 닮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 말라 죽은 나무 같은데 봄이 되면 거기서 막 이렇게 새싹이 나는 거 보시기도 하죠. 뭐 아스팔트 같은데 사이에 살짝 흙이 있으면 거기에 뭐 풀이 나 있는 거 있죠. 봄이 되면 그런 에너지입니다.
이제 이게 목 에너지고 간담이 그 에너지 파장하고 공명한다. 그래서 이게 그때 시작하고 발생하고 소통하고 뭐 이런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또 가지 뻗는 이치처럼 조리이고. 떡잎과 가지까지가 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려고 하는 화입니다. 화는 씨앗이 나와서 떡잎을 맺고 또 가지까지 뻗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 가지 끝 마다마다에 꽃을 피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꽃입니다. 여기는 심장과 소장이 해당합니다. 꽃, 이게 하트로 표현하는데 하트가 꽃같이 생겼죠. 이게 심장도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뭔가 이게 비슷해요, 느낌이. 네. 여기는 분열하고 발산하고 화려함이고 또 뭐 화통함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에너지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에너지 파장을 닮은 게 심장이고 소장이고 계절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빠를 텐데 여름의 에너지입니다. 막 모든 게 막 치성하게 뜨거운 열기가 막 넘쳐나는 그리고 봄에 막 만물이 퍼지다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렇게 퍼지는 것이죠. 그게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유적으로도 그 사람 일생에 꽃을 피웠어 이 말은 자기가 펼칠 수 있는 걸 다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뭔가 하나의 결과물로 예쁘게 화려하게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이라고도 해요. 다 표현한 거예요. 암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몸에 암이 어느 곳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유일하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곳이 심장에는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거요. 예전에는 소장에도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소장에는 요새 조금씩 발견이 되지만 어느 장부보다 가장 적게 퍼센티지로 보면 적게 되고 있어요. 그것의 뜻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도대체 실체가 뭔지, 암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알려면 암이 정상세포와 다른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암의 특성, 행동 양태, 성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심장에는 없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름의 에너지와 연관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에너지가 있죠. 겨울은 차가운 에너지고 한하다고 그러죠. 봄은 따뜻한 에너지고 여름은 뜨거운 에너지입니다. 열입니다. 그래서 암과 관련하여서 이 온연료법, 뜨거운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과 매우 연결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겠죠. 그리고 인체에 구조물도 있다고 했어요. 이게 혈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혈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우리 성인의 혈관을 큰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작은 혈관도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현미경으로만 봐야 되는 혈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다 한 줄로 연결하면 성인, 한 60kg 된 성인의 혈관만 하나로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 반 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한 몸에서.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사람 몸이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발산을 어디까지 했겠어요. 구석구석 이렇게 펼칠 만큼 표현할 만큼 다 한 게 화입니다. 네. 혈관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화 에너지를 돌보라. 뭐 크게 보면 암이라고 하는 통체적인 덩어리를 그렇게 이해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암은 자 봅시다. 이 수는 음양으로 따지면 음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원리 계절처럼 오행이라고 하면 이거는 음입니다. 고요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음 중의 음이라고 그래요.
중에 양도 있는데 중에 음이 수고요. 요거는 양 중에 음이에요. 이거는 양 중에 양입니다. 양 중에서도 그렇게까지 뜨겁고 이러지 않은 걸 양 중에 음이라고 그러고, 이건 그야말로 양 모두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양 중에 양인 이 혈맥을 보면 암이라고 하는 병의 속성은 음병으로 봐요. 음병. 심장에 암이 없다는 걸로 봐도 정확히 그런 거죠. 그러면 음이란 뭐냐면은 음과 양을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기혈순환이 잘 된다. 기운, 그리고 여기는 혈액이 있으면 기운이라는 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에너지라 할 수도 있고 또 눈에 안 보이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파동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은 눈에 보이고 실제적인 영양 성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물질이고요. 영양분이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음과 양이 꼭 한 세트여야 돼요. 기운만 가지고 살 수도 없고 물질만 가지고 살 수도 없다가 생명의 원리입니다. 영양분만 있다고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영양분을 넣고 호흡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기운을 받아서 두 개가 섞여야 제대로 된 에너지가 만들어지듯이 그렇습니다. 이건 물질이기 때문에 음병은 뭘로 보면 아냐면요. 뭔가 덩어리, 눈에 보이는 덩어리가 늘어난다. 음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암은 음적인 병입니다. 네. 그래서 음적인 것이 지나치니까 양으로서 좀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자연치유력은 균형에 맞으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음이 지나치고 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크게 총론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이게 물론 모든 것에 빛과 그림자가 있어서 화학 에너지가 갖는 우리가 표현하는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면 화학 에너지가 갖는 곤혹스러움도 있어요. 너무 분열하고 막 정신없고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강한 사람의 빛과 그림자를 말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너무 화통해. 정열적이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정신없어. 차분하지 못해. 그리고 뭐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앞끝에 막 사람이 타 죽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충 특징이 약간 화통하다 그러고 뒤끝이 없다고 합니다. 불의 속성이 이렇게 확 타오르면 그 다음에 자취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화에너지의 속성의 본질은 뒤끝이 없어요. 그 얘기 했더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딱 이 스타일, 요거에 많은, 이 에너지가 많은데 뒤끝이 있으면 인간도 아니죠. 자기 할 얘기 다 해버리고 다 표현해놓고 뒤끝까지 있으면 나는 그래도 표현 안 하고 있으니까 뒤끝이 있는 것이 그나마 공평한데 다 표현하고 뒤끝까지 있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뒤끝이 없는 특징이 있는데 앞끝에 사람이 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통하든. 자, 이제 이렇게 심장의 기운 또는 소장의 기운인 화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저쪽에서 암치유와 관련이 가질 것인가 해서 여기에 표현이라고 하는 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우들은 음이라는 건 뭡니까? 고요함이기도 하고 촉촉함이기도 하고 구체적 영양물질의 돌봄이기도 하고 그래요. 먹여주고 길러주고 이런 거죠. 이게 모성성이죠. 여기가 부라고 하면 부성성이라면 이게 땅이고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은 눈에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뭐가 하늘이 나한테 뭘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른 보기엔. 땅은 거기서 나오는 뭐 채소 뭐 이게 영양분을 막 먹잖아요. 엄마는 젖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적 영양분을 주잖아요. 태중에 있을 때도
내 영양분을 다 주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남자가 하는 일은. 그야말로 그냥 유전자 정보만 주었다 뿐이지 나중에 돈 벌어다 주는 거 위에는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엄마가 치유의 본성입니다. 모성성이 살아야 치유는 꽃피고요. 면역력이 살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겁니다. 의미 이건데 이게 그렇게 뭔가 참고 표현을 다 안 하다 보니까 생긴 게 암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암 한우분들을 보면 지 편할 대로 마음대로 산 사람은 별로 없고요. 뭔가 참고 응어리진 것이 많을 때 응어리가 이 덩어리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암이 많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박수받고 착하고 남을 위해서 돕고 한 것 같은 사람에게서 암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럼 되게 억울하고 황당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남을 돌보면서 내 자신을 학대했을 수도 있어요. 희생을.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건 양의 기운이고요. 표현의 힘입니다. 표현의 힘입니다. 그래서 암에 좋다고 하는 여러 요법들이 이 화속성을 따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뭡니까? 온열 치료도 그래서 있죠. 뜨겁게 한다. 화 에너지니까. 또 그것뿐이 아니라 안에 꾹 가둬두지 않고 표현하는 것. 그걸 표현 예술 치료라고도 해요. 내가 있는 속의 응어리들 다 표현하는데 그걸 예술로 표현할수록 좋아요. 춤이 됐든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내 그 답답한 걸 또는 상담 치유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춤 치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웃음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에도 이 음양오행이 있는데 이 화 에너지는 기쁠 희예요. 기쁨. 그리고 웃음이에요. 각각 다 있었죠. 이건 두려움이었고, 이건 분노였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에너지의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이때 응축이라고, 씨앗은 응축의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나무가 요만한데 씨앗도 요만하면 참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나무는 막 10m 되는데 씨앗은 요만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 에너지 정보를 최대한 응축한 거잖아요. 두려움이 이렇게 최대한 우리가 두려움을 이렇게 쫙 오그라들잖아요. 그런 에너지 파장과 닮았다라고 했습니다. 기쁨은 그래요. 이건 막 발산이라고 그랬죠. 기쁨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화창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 있어요. 쫙 이겠어. 화낼 때도 그러지 않은가요? 근데 화낼 때는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 좁아졌다가 위로 퍼져요. 화를 낼 때 옆에 이거저거 안 돌봐져요. 이렇게 이쪽만 이렇게 쫙 이렇게 퍼지죠. 네, 웃음이나 기쁨은 사방팔방으로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 분열 발산과 에너지 파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춤 치유할 때도 춤이라는 것을 스텝을 이렇게 슬로우, 킥, 1, 2, 3, 4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출 필요 없이 다 보이는 거. 이렇게. 여기 털 있어도 좋고, 다 보이고, 사방 사지를 펼치고, 내 느낌대로 막 하는 그런 막춤이 가장 치유적인 춤이에요. 규정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듯이 내 감정도 이제 우리가 힐링 서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라이트에서 다 표현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 쉽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에너지가 화입니다. 또 햇볕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햇볕 받는 거, 비타민 D가 암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주사로 비타민 D를 맞기도 하지만 사실 햇볕을 받는 것이 더 훨씬 좋습니다. 햇볕 치료. 다 화 에너지 속성입니다. 그렇죠?
물론 나중에 암 줄기세포까지 가면 수도 필요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느냐가 목표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라이트에서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태어나서 식물의 일생이 씨앗, 떡잎 이렇게 되듯이 우리의 일생도 똑같습니다. 씨앗 같은 때 비유하면 비슷한 게 태중에 있을 때나 젖먹이 할 때 태아 영아가 이때하고 비슷해요. 움직임은 적고 그냥 고요하게 있을 때가 많아요. 먹고 자고가 많을 때. 이때는 학동기 아이라고 그랬죠. 봄처럼 막 호기심이 많고 막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고 계속 물어보고 다닐 때도 막 7살짜리 애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막 뛰어가고 막 뛰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가 이때고요. 이때는 뭐냐면 청년기입니다. 막 불꽃처럼 타오를 때죠. 나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면 이제 불장난이라고 그러지만 이때는 불장난이라고 하는 불꽃처럼 뒤끝 생각 않고 일을 확 저지르는 그런 것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그걸 못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한 번씩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사익감 고르실 때 애는 부모 속 한 번도 안 썩였어요. 이런 사이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속도 좀 썩이고 부모 말 안 듣고 삐져도 나가보고 이런 겪어야 될 그때를 겪어야 나이 들어서 또 그때 되는데 이런 걸 너무 안 하면 언젠간 한번 우리 에너지는 그 사람이 못 되고 나를 배신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짧게라도 꼭 겪어야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마 한우 분들이 일단 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입니다. 우선 마음에 둔 거를 가둬두고 눈치 보고가 아니라 이제 늘 표현해 버릇하고 표현해서 활짝 이렇게 펼치고 또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발성이 필요해요. 억지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힘들고 모든 것이 자발성이 필요해요. 자기가 직접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종교를 다 좋아하는데요. 종교 프로그램, 수련 프로그램을 웬만한 곳을 다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자기가 구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고. 뭐 두드려라, 구하라, 그리면 열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기독교에서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은 안에만 문고리가 있대요. 안에 있는 사람이 문고리 열고 해야지 밖에는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막 열어줄 수가 없다고. 자발성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발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노크를 그냥 할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으니 해보자고. 이게 이제 화 에너지입니다. 화 에너지도 아까 자꾸 제가 파동, 파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파동과 파장을 우리가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게 소리라고 그랬죠. 이게 파동이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화 에너지 속성과 맞는 음악의 음색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화려한이라는 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가볍고 경쾌한 그거하고 폭발적인 음색이 화에너지 음색이에요. 사람 목소리로 비유를 해볼게요. 불이라는 것은 밝잖아요.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밝고 경쾌함이 있어요. 그리고 불처럼 가벼운 게 없어요. 진중하다는 말은 음적이다는 뜻이고요. 그 사람 뭐 안에 있으면 다 묻을 줄을 몰라 그냥 훅 다 얘기해버려. 이걸 되게 가볍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경쾌한. 그래서 이게 그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의 OST 음악이 이렇다고 해요. 화 에너지. 가볍고 경쾌하고 이런 거. 목소리도 가볍고 경쾌한 목소리 톤이 있잖아요. 이분이 화 에너지 속성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봐요. 좀 애교스럽고 밝고 이렇게 보면 왠지 에너지가 막
활력이 생기는 에너지 톤. 또 하나가 있는데 화 에너지가 폭발하기도 하잖아요. 허스키한 소리도 화 에너지예요. 네. 허스키한 언니를 만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짜증나요. 아, 짜증나요? 주로 허스키한 사람 대하면 우리가 세 보이지 않나요? 정열이 강렬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허스키한 소리, 가볍게 경쾌한 소리 다 화 에너지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가볍고 경쾌한 소리 아니면 팍 이런 소리는 주로 화 에너지입니다. 그게 우리 화를 에너지 파장을 돋궈요. 그 다음에 색깔도 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맨날 비유하는 거지만 우리 눈에는 참 실감이 안 나지만 이게 빛이 이게 다 하얗고 색깔이 없는 것 같지만 프리즘으로 보면 7색깔로 나눠진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색깔이 없는 것 같지만 파장이 예를 들면 이렇게 떨면 건 빨간색이고 이거보다 더 빨리 뛰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예. 주파수가 더 세면 이거보다 더 세면 보라색으로 보이고 같은 게 어쨌든 색깔도 파장입니다. 화에너지 파장에 맞는 건 홍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측면으로 볼 때 되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한우들이 좀 밝은색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늘 음양에서 양의 속성을 좀 더 돋구자는 뜻이기는 해요. 그러나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고 그때 또 얘기하지만 수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화만 오늘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다 표현한다. 네. 그리고 이거를 우리 얼굴에서는 액면이라고 그래요. 액면. 액면이라는 게 이마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포카 이런 거 쳐보시고 이러면 액면 이런 표현 들어보셨겠죠? 액면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액면가란 말은 다 드러낸다는 말, 다 표현해는 나와요. 네. 이마하고 얼굴은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추워도 얼굴을 가리고 다니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 중에 양의 에너지가 얼굴에 양의 경락에 다 흘러요.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추위를 제일 잘 견디게 하늘이 만들어 놨어요. 얼굴에. 그래서 여기가 화예요. 화. 그 얼굴 중에서 특히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가 심장하고 담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심담의 현재 상태를 좀 판단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털이 좀 많이 나 있다. 그럼 뭐라고 그랬나요? 심담에 열이 많다고 그럴 수 있어요. 털은 물리적으로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나지만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도 털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심장과 담의 리모컨 자리라 할 수 있는데 심장과 담에 열이 좀 잘 빠져나가면 좋은데 안 되면 여기에더라도 털이 나서 빠져나가려고 여기에 털이 나요. 여기에. 눈썹이 찢다. 그거는 심담의 에너지가 세다는 걸 의미하고요. 심혈, 담혈이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눈썹이 짙은 수검댕이 눈썹 그럼 우리가 뭘 떠올리나요? 정열적이다. 그러니까 TV 드라마 주인공들 수검댕이 이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드라마에 로맨스 드라마는 주로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반대한다. 안 돼.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우리는 무인도로 가서라도 살자. 막 이렇게 용기와 정열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수검댕이 있는 눈썹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모든 건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그런 아름다움과 멋짐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무모하다 할 수도 있잖아요. 눈썹이 나는 이렇게 얕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 흉내를 내면 못 견뎌요. 그렇게 흉내 내기도 쉽지가 않고, 근데 그래야 멋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나중에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서 살기가 힘들어요.
다 자기답게 살아야 돼요. 눈썹이 짙으면 그런데 눈썹이 짙다 못해 여기까지 이렇게 난다. 눈썹이 이렇게 생겼다. 여기서 본 적이 있죠. 이게 순학질려서 이렇게 되잖아요. 스리랑 부부의 소품이 뭔가요? 몽둥이, 우시 이러고 막 이렇게 말보다 막 행동이 우선되는 정열적이다는 뜻이기도 한데 정열이 지나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동양은 막 양이 지나친 거를 그렇게 높게 치지를 않았어요. 동양은 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더 근원이라고 봤고요. 서양은 눈에 보이는 세계, 펼쳐지는 세계, 표현하는 세계에 강해서 이쪽을 중시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동양에서는 미련하다고 했어요. 눈썹이 연결되어 있다. 예. 그래서 막 행동은 좋은데 이게 찬찬하게 고요하게 궁리해보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조금 동양의 문화는 그걸 좀 자제시키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그건 동양식의 개념이고 여기에 털이 많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가슴이 좀 답답하고 한숨이 자주 나오지 않으세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예스라고 합니다. 네. 밖에 막 다 풀지 못하고 속으로 담아둘 때 여기가 이렇게 털이 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사람한테 막 퍼붓고 풀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상처받고 원한을 품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는 뭘로 푸는 게 좋냐면 예술로 푸는 게 최고 좋습니다. 춤, 음악, 미술, 움직임, 연극 이런 걸로 푸는 것이 가장 승화하기 좋은 도구로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춤도 좀 추시고 이렇게 됩니다. 자, 액면이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다. 화에너지를 돋구려면 뭐든지 꾹 감추지 않고 표현하는 생활 태도가 화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간단히 화를 얘기를 했고요. 그럼 화에너지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동작을 아까 뭐 춤도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